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노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이번 달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26강째로 이번 달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복싱의 규칙, 기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자세하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복싱 규칙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그냥 필요한 정도, 딱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복싱 규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복싱 규칙, 기본적인 룰 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규칙 상당히 많아요. 복싱 룰도 되게 많고요. 복싱 규정집 같은 거, 경기 룰집을 보면은 몇십 페이지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 아이바라고 국제 복싱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나온 그 복싱 기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으로 약간씩 변형을 협회 뭐 아마추어별로 뭐 프로별로 이제 협회별로 약간씩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면서 이제 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건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복싱장 같은 데 가면 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링 사이드에 규격도 있고요. 링 줄 개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 링에 청코너랑 홈코너가 있을 때 이 청코너 이쪽에는 어느 분들이 앉고 뭐 예를 들어서 링 닥터는 어디에 앉고 저치, 심판 채점하시는 저치 분들은 어디에 앉고 그 다음에 뭐 타임키퍼, 시간 재주시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어디에 앉고 뭐 공은 언제 치고 배려 공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공은 언제 치고 또 그 공 소리는 어때야 하며 이런 모든 규칙들이 다 있어요. 또 심지어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링이 2개 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2개 놓고 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들 배치하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한테 필요한 거 내가 올라가서 일단 나만 알고 나만 지키면 되는 것들 나머지들은 관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선수들이 또 아마추어, 또 우리는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 대회를 나갔을 때 필요한 정도의 수준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룰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뭐 프로의 룰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저희가 생활체육 대회를 나갔을 때 생활체육 대회 룰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생활체육 대회 기준으로 이제 룰을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저희한테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운드죠, 라운드. 몇 라운드 몇 분을 뛰느냐. 이제 프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라운드당 3분 경기를 하고 쉬는 시간은 1분을 가져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주최하는 곳마다 다른데 보통 2분을 1라운드 경기를 하고요. 쉬는 시간 1분을 갖습니다. 근데 경기 수가 너무 많거나 할 때는 2분을 1라운드 경기를 하고 쉬는 시간 30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한 라운드 경기를 1분 30초를 하고 쉬는 시간 30초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2라운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복싱 다 아시잖아요. 홈코너 있고 청코너 있고 대표적으로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홈코너, 청코너 어떤 걸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홈코너 쪽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상급자거나 경력이 높거나 이제 프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더 높은 사람이 홈코너를 하게 됩니다. 청코너는 이제 도전자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청코너를 하게 되고요. 생활체육도 약간 경력 차이가 있으면 홈코너에 넣어주시는데 뭐 이게 대신 토너먼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자기 코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 코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립 코너 저 하얀 게 왜 있냐면요. 만약에 경기 중에 뭐 선수를 다운을 시켰다든지 내가 상대 선수를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여기서 진행을 하시는 심판분을 레프리라고 하거든요. 그 레프리분이 중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립으로 쪼르륵 가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여기 링이 정리될 때까지 그 KO 시킨 선수나 넘어지지 않은 선수는 중립분에서 대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은 거 나중에 혹시 생활체육 시합을 나가시거나 스파링을 시전처럼 하실 때 뭐 심판분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판분이 아니지만 심판 역할을 하시는 분을 놓을 수도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령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도 경기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분들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선수들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 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시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브레이크라고 외치실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라고 외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선수들끼리 몸이 엉켰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클린치 상태로 대치가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약간 팁인데 이 브레이크는 떨어졌다가 바로 공격을 하시면 돼요. 경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분이 스탑 하면 이건 경기가 아예 멈추는 거예요. 아예 멈췄기 때문에 이때는 박스를 해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합이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브레이크 떨어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떨어져 주시고 바로 공격을 하셔도 돼요. 그때 박스를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요거 잘 모르시는데 요거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사실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에 가진 게 상당히 크죠. 스파링 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 반칙 부분입니다. 반칙.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주먹.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손등으로 치시면 안 돼요. 상대에 왔는데 이렇게 손등으로 치시면 안 되는 거. 반드시 글러브, 이거 너클 파트 부위로 쳐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훅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치는 훅이 있고 이렇게 세로 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로 훅을 치실 때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클 파트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치셔야 되는데 이게 마감이 급하면 이 각도가 안 만들어지고 손목이 안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때리시는 분이 있어요. 오픈 볼로라고 하거든요. 이거 오픈도 반칙입니다. 이것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범하는데 이건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아보면 정말 아프거든요. 상대 뒤통수 가격하는 거 이것도 반칙입니다. 상대 뒤통수 진짜 한번 맞아보시면요 그냥 얼굴 한 5대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머리 속이 전체가 올리거든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뒤통수로 상대를 가격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팔꿈치 같은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상대한테 등을 보이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뭐 반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의를 계속 받다 보면은 나중에 감점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강의할 때 스텝을 계속 말씀드린 게 그냥 상대 뒤로 간다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등 보여서 가시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벨트 라인이라고 저희 허리 벨트 냈을 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골반 밑에 부위를 가격하는 거 다 반칙입니다. 벨트 라인 밑에 부분은 가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서로 같은 성별일 경우는 예의를 갖춰야겠죠. 중요 부위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중요 부위 치시면 규정에 나와 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휴식을 가질 수 있어요. 맞으신 분들은 당당하게 심판분한테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더 쉴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타격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 머리를 팔꿈치에 이렇게 끼고 있는다든지 요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밀치거나 오는데 막 머리를 잡고 이렇게 눌러요. 아니면 잡고 때립니다. 이런 거 다 반칙이에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의 구령이 스탑 구령이 보통 이럴 때 나옵니다. 이렇게 뭐 팔이 꼬인 경우도 원래는 반칙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팔을 풀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혀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럴 경우에 스탑이 돼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링에 올라가서 처음 스파링 할 때 많이 범하시는 그런 반칙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사실 더 세세하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반칙을 범할 수 있는 실력도 아직 계시지 않고요. 그것도 반칙도 되게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들 타격할 때 안쪽 안 되고 바깥쪽 안 되고 팔꿈치 같은 거 안 되고 밀거나 잡거나 누르면 안 되고 팔에 이렇게 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상대 두고 등 보여서 도망가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는 너무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말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주의 대상입니다. 그런 거 매너도 좀 지켜주시는 거. 그런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간략한 룰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코치분들이나 관장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시합 나가시거나 스파링하고 할 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냥 복싱, 생활체육 복싱 대회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스파링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시작할 때 규칙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이번 26강 강의는 다 끝나게 됐고요. 사실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 처음 찍는 거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설명하는 방식도 그렇고 커리큘럼 내용 진행되는 것도 좀 그런데 아마 앞으로 한 번, 또 26회 강의 한 번 정도 더나 두 번 정도 더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번 강의로 찾아올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